네, 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이론 동영상 수업입니다. 1학기 수업 내용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학습할 내용도 거의 없고 카르노프 맵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었고 온라인 수업에서 조금 했었죠. 그 카르노프 맵을 조금 하면서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을 마치면 1학기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1학기 수업 동안 계속 동영상 수업을 찍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번이 마지막 동영상 수업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복습하고 수업을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3비트짜리를 한번 만들어서 카르노 맵이랑 최소한 최대한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비트가 8개가 된다는 것은 하도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죠. 8개짜리. 그럼 결과값 F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F. 뭘로 할까요? 0의 개수랑 1의 개수를 동일하게 해서 최성이랑 최대항을 한번 두 개 다 동시에 복습을 해봅시다. 0, 1, 1, 0, 0, 1 이러면 셋셋이니까 1, 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M1, M2, M3, M4, M5, M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얘는 최대항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M3, M4, M7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최소항으로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최소항. 최소항은 AND를 쓰는 게 아니라 AND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정보의 표현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0은 바를 취해서 표현하고 1은 바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간 조금 만들어서 최대항도 정리해 볼게요. 최대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월을 사용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0일 때는 바를 취하지 않고 1일 때는 바를 취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최소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합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 곱의 합이죠. 곱의 합. 합의 곱이 아니라 곱의 합일 때 우리가 사용했어요. 곱의 합. 그리고 최대항 같은 경우에는 합의 곱을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곱의 합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1이 나오는 최소항들의 합을 의미했고 합의 곱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0이 나오는 것들의 곱이었어요. 그럼 한번 저 정의대로 우리가 한번 F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F는 F에서 1이 나오는 것들 4개가 있고 0이 나오는 것들 4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항이든 최대항이든 어떤 걸 사용해도 둘 중에 하나가 편리하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두 개 다 한번 하면서 복습을 해봅시다. 일단 최소항 먼저 해볼게요. 최소항. 그래서 M1, M2, M5, M6 이렇게 최소항들의 합으로 우리가 곱의 합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대수로 표현하면 0은 바를 취하고 1은 바를 취하지 않아서 M1은 이렇게 표현되고 M2는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M5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M6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간단하게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최대항 먼저 해봅시다. 최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으로 나타내지죠. 최대항들의 곱으로. 최대항도 그냥 최대항이 아니라 결과값이 0이 나오는 것들의 최대항의 곱이었어요. 그러면 M0이랑 여기서 말하는 곱은 논리적인 곱인 AND를 의미합니다. M0
M3 그리고 M4 그리고 M7을 논리적인 고비는 AND로 표현하면 되고 이것도 대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최대한 같은 경우에는 0은 발을 취하지 않고 1은 발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발을 표시를 안 했네요. 그러면 M0 같은 경우에는 A, 5어, B, 5어, C로 표현이 되고 M3 같은 경우에는 뭘로 표현될까요? A, 5어, 1이니까 발을 취해서 B바, C바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M4 같은 경우에는 A의 발을 취하고 B랑 C에는 0이기 때문에 발을 안 취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M7은 다 1이기 때문에 모든 대수의 발을 취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고배합이랑 합의곱이랑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대수를 진리표를 대수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전자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 회로인 IC 칩, 그러니까 뭐 반도체 칩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개발할 때 보통 요거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요. 전자공학, 그러니까 디지털 논리 회로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사용해서 회로를 설계할 때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욱더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되게 길어지고 복잡해진다고 했어요. 비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 공리,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면 프로그램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해지면 우리가 정리나 공리, 법칙을 사용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만들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거를 하기 쉽게 고안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카르노 맵이었죠. 카르노 맵. 그럼 이걸 카르노 맵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카르노 맵. 카르노 맵. 카르노 맵은 대수를 일단 표로 일단 써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대수를 3개를 썼어요. 3개 맞죠? 3개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보통 행열이라고 하죠. 행과 열을 얘기합니다. 행열. 행은 가로, 열은 세로를 얘기하죠. 그래서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을 2개 만들고 열을 1개 만들어도 되고 행을 1개 만들어도 되고 열을 2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우리 행 2 곱하기 1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행이 2개고 열이 1개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행이 2개이기 때문에 대수를 2개 쓰면 됩니다. A, B 그리고 여기 C 이렇게 쓸게요. 이 의미가 뭐냐면 행은 A, B를 쓰겠다고 열은 C를 쓰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A, B 2개이기 때문에 대수가 2개면 경우가 몇 개 나온다고 했습니까? 4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4칸이 만들어집니다. 4칸. 그리고 C는 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2칸 만들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0, 0이 되고 0, 1.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의 숫자예요. 여기의 숫자가 1,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르노 맵에서는 1, 1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1, 1을 사용하는 의미는 약간 의미가 있긴 해요. 여기서 보면은 0, 0에서 0일 될 때는 0 숫자 하나만 바뀌었죠. 그리고 0, 1에서 1, 1 될 때는 여기 0이 1로 바뀌면 숫자가 하나만 바뀌었어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통 숫자는 1, 0이죠. 1, 0이 된다면 0에서 1로 바뀌고 1에서 0으로 바뀌죠. 숫자가 2개 바뀌죠.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숫자 하나씩 바뀌는 형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쓰고 있어요. 물론 이 카르노라는 사람이 멋있게 이제 머리를 잘 굴려서 이렇게 만든 거죠. 똑똑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다음 숫자는 이제 1, 1이 됐으니까 1, 0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은 0이 되고 이쪽은 1이 되겠죠.
C는 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0에 갖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를 우리가 넣어볼 수가 있어요. 0, 0, 0일 때 뭡니까? F가 0이죠. 요 빈칸에는 우리가 결과값 F를 써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0, 0, 0일 때는 0, 0, 0, 1일 때는 1, 0, 1, 0일 때는 1, 0, 1, 1일 때는 0, 1, 0, 0일 때는 0, 1, 0, 1일 때는 1, 1, 1, 0일 때는 1, 1, 1, 1일 때는 0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냥 진리표를 그대로 요 카르노 맵 F를 넣는 공간에다가 숫자를 써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의고 고배합어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편한 방법인 이제 고배합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고배합이 편하기 때문에 고배합으로 한번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카르노 맵은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2의 이제 제곱수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어요. 묶는다. 여러분 2의 0승이 몇인? 2의 0제곱이 몇인지 아나요? 2의 0제곱. 2의 0제곱은 1이죠. 2의 1제곱은 2고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르노 맵은 한 개를 묶거나 두 개를 묶거나 네 개를 묶거나 8개를 묶거나 16개를 묶거나 32개를 묶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묶는 게 아니라 인접하는 서로 붙어있는 애들끼리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1과 이 1은 인접해 있지 않아요. 물론 대각선으로 인접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각선은 인접한 게 아니에요. 가로나 세로, 즉 행이나 열로만 인접한 것끼리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묶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어떤가요? 열에서 우리가 둘이 인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다가 두 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씩 묶이죠. 하지만 이 카르노라는 맵이 똑똑한 사람이 우리가 배치를 00, 01, 10, 11로 하지 않고 11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양쪽이 이렇게 말려있다고 생각했어요. 말려있다고. 종이를 이렇게 말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말았다고. 여기랑 여기랑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말려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인접하게 되죠. 많은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도 묶여요. 마찬가지로 세로가 묶인다면 가로도 이렇게 말아서 가로축도 우리가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묶었어요. 묶는 것까지 했죠. 묶는다. 그럼 묶은 거를 이제 대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대수. 최소항으로 우리가 이 대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공통되는 것만 써주면 돼요. 최소항을 이제 대수로 표현했을 때처럼 0은 대수에서 바를 취하고 1은 우리가 바를 취하지 않았던 최소항의 표현 방식처럼 우리가 대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두 개 묶었을 때 공통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공통되는 부분. 우리가 열로 묶었죠. 열로 묶었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은 C바죠. C가 0인 것만 지금 공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은 C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열로 묶였기 때문에 또 뭐가 공통인가요? 이쪽 다 안 했네. 이 4개가 묶였을 때가 C바죠. 그러니까 C바는 이 4개 전체를 의미하고 이 4개 전체 중에서 이 2개는 C바면서도 C가 0이면서도 B가 1인 부분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C바 B가 되겠네요. C바 B. 그럼 같은 방법으로 C가 1인 이 열에서 C가 1인 이 열 중에서 이 2개를 의미하는 공통인 부분은 B가 0인 부분이네요. 즉 C가 1이면서 B가 0인 2개가 공통이기 때문에 C, 이바로 우리가 얘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의도하진 않았지만 좋은 예시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x55죠, x55. C와 B의 x55로 얘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 의미가 뭐냐면 A 값에 상관없이 C랑 B 중에서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결과값 F가 1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한번 진리표를 봅시다. A 값에 상관없이 B, C 중에서 1의 개수가 홀수일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1의 개수가 홀수일 때. 이때 홀수죠. 한 개니까. 이때도 홀수네. 이때는 짝수죠. 두 개니까. 여기도 홀수고 여기도 홀수죠. 여긴 짝수니까 아니죠. 그래서 봤더니 A 값에 상관없이 B, C가 1을 한 개씩만 갖고 있으면 결과값이 1이 나오죠. 그렇네요. 맞죠? 이 의미가 그대로 진리표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식을 보고 이게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식을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으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이 식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지 자유자재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